오늘은 울면 안 돼. 무대에서는 끝까지 웃어야 하니까. 근데 자꾸 목이 떨려. 유나는 엄마보다 먼저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음악 콩쿠르 대회,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무대. 입을 다문 채 옷을 꺼내 입고 손가방에 악보와 목을 따뜻하게 감쌀 스카프를 넣었다. 스카프는 엄마가 직접 짜준 거였다. 목이 약하니까 무대 설 땐 꼭 하고 있어야 해. 며칠 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감아주었다. 엄마는 소파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린 흔적, 꾹꾹 눌러 쓴 일정표, 그리고 커피잔 옆에 놓인 진통제 봉지가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유나는 다가가 엄마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면 안 됐다. 오늘은 무대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해야 하는 날이니까. 유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나 다녀올게.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인사. 그러나 그 말은 유나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유나는 버스에서 내려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 자꾸만 주위를 돌아봤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유나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무대에서 부를 노래의 가사, 선생님이 말한 박자, 엄마의 마지막 당부가 엉켜맴돌았다. 도착한 공연장 앞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유나는 그들 사이에 천천히 걸어갔다. 유나야, 너 목도리 예쁘다. 누군가 말했다. 그 말의 순간 유나는 움찔했다. 이 목도리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짜준 것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쿵쾅거렸다. 대기실 안 아이들의 웅성거림 사이로 선생님이 들어왔다.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무대에서는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우리 유나도 오늘 잘할 거지? 그 말에 유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손에는 뭔가 낯선 것이 들려 있었다. 바로 보건실에서 가져온 해열제 봉지였다. 유나야, 너 엄마 오늘 못 오신다 하셨지? 몸이 안 좋다고. 그 순간 유나의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몰랐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픈 줄은. 어젯밤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림질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엄마였는데 그 말을 끝으로 유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조용히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대기실의 소음이 가라앉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무대로 향했다. 유나는 무대 순서표를 바라보며 자신이 세 번째라는 걸 확인했다. 손에 쥔 악보가 구겨졌지만 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적힌 가사를 보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무대 뒤 커튼 너머로 들리는 박수 소리.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유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지우려 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엄마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지금 전화해서 아무 일 없다고 하면 그땐 괜찮은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무대 위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3번 참가자 유나 양의 무대입니다.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발은 무대를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작고 낡은 종이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건 엄마가 어젯밤 몰래 넣어준 쪽지였다. 유나야, 무대에선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내 노래를 들려줘.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유나는 그대로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켜지고 조용한 반주가 흘렀다. 첫 소절을 부르려 입을 떼는 순간 유나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두 번째 마디에서 그녀의 음성은 서서히 힘을 되찾아갔다. 노래는 무대 위에서만 흐르지 않았다. 유나의 기억 속 엄마와 함께 연습하던 거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엄마의 얼굴이 잔잔한 멜로디 위로 겹쳐졌다.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유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한 손으로 목도리를 꼭 쥐었다. 그곳엔 아직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나는 조명이 꺼진 무대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들의 박수 소리, 선생님의 격려, 친구들의 미소. 모든 게 흐릿하게만 느껴졌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그녀는 멍하니 무대 옆에 섰다. 유나야, 최고였어. 누군가 외쳤지만 유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대기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 짧은 떨림이 유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신자 병원. 그 이름 석자에 유나는 숨을 삼켰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 양 보호자 되시죠? 지금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고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이 놀라 달려왔고 친구들이 당황해했다. 그러나 유나는 들리지 않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엄마는 아침까지만 해도 웃었고 쪽지를 써주었고 목도리를 건네주었다.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유나는 뛰었다. 목도리를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며 공연장을 벗어났다. 택시 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주저없이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병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그리고 그 침대 위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하얗게 덮인 침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었다. 거짓말이지 엄마. 작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다. 곁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나 양,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유나라고요. 그 말에 유나는 무너졌다.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소중한 무대를 내려놓지 못했을까? 손끝이 얼어붙은 듯 유나는 침대맡으로 다가갔다.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그 따뜻함은 더 이상 없었다. 그 손은 매일 아침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이었다. 가끔은 야단치기도 했고 또 가끔은 손등에 키스를 남기던 손. 그런 손이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어깨는 들썩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순간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빛이 엄마의 이마 위에 닿았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순간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그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빈자리, 그 무게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나는 처음으로 이제 내가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슬픔은 말없이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속 유나는 어딘가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위로의 말이 들렸지만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향냄새, 묵직한 음악, 그리고 흰 국화꽃.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는 증거 같았다.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선 유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었다. 입관을 마친 후 엄마의 짐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하나가 유나의 눈에 띄었다. 열쇠로 잠긴 나무 상자. 그 속엔 오래된 악보와 노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였다. 우리 유나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너를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유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무대에 서는 내 모습을 꼭 보고 싶었지만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넌 끝까지 노래하렴.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유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공연장 무대에서 들리던 박수 소리가 떠올랐다.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마음은 끝까지 함께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나는 책상에 앉아 악보를 펼쳤다. 엄마가 적어둔 작은 코멘트들이 남겨진 그 오래된 악보. 그리고 다시 유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고 눈물은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다. 이것이 유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유나는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복도는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지만 그녀에겐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교실 문을 열자 친구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곧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유나야,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유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도 유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든 힘들면 말해줘. 내 자리는 항상 여기니까. 그 말에 유나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세상은 변했지만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점심시간 창가 자리에 앉은 유나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노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유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무대가 두렵지 않았다. 엄마가 없더라도 그 무대는 여전히 빛날 수 있으니까. 며칠 뒤 음악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 콩쿠르 참가자를 모집했다. 유나는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다. 조용히 손을 들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놀란 듯 웃었다. 유나야, 정말 괜찮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노래가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중이었다. 유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음악실을 찾았다.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며 악보를 정리했다. 누구의 강요도 기대도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엄마와의 대화 같았다. 유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음악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피아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없었다. 노래는 가끔 삐걱거렸고 고음에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무대에 서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올 때면 유나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유나를 붙잡아주는 힘이었다. 어느 날 음악실 문이 열리고 한 남학생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미안, 너 여기 자주 오더라. 나도 연습 좀 하려고. 그는 이름이 수혁이었고 작곡을 준비 중이라 했다. 말수가 적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며칠 후 유나는 고음 부분에서 또다시 목이 잠기고 말았다. 피아노 건반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수혁이 다가와 말했다. 내 노래, 감정은 진짜야. 근데 호흡을 조금만 다르게 써봐. 그 조언 하나가 유나의 노래를 바꿨다. 다음 날 그녀는 고음까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었고 노래가 점점 자기 것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방과 후마다 두 사람은 함께 음악실에서 연습했다. 수혁은 코드를 짚어주고 유나는 멜로디에 감정을 담았다. 서로 다른 슬픔을 안고 있지만 음악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의 부재를 감싸줄 또 다른 인연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콩쿠르 준비 그 이상의 의미였다. 콩쿠르 예선 당일 아침, 유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되뇌어 보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수혁이 도착해 유나를 바라봤다. 긴장됐지? 너라면 할 수 있어. 무대 위엔 너 혼자지만 내 뒤엔 음악이 있어. 그 말에 유나는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예선 무대는 생각보다 컸고 조명이 강했다. 사방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에 섰다. 손에 든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렸다. 첫 소절을 부르기 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유나야, 너는 너의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 그 순간 유나는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은 조금 불안했지만 한 소절, 한 소절 지나며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다. 청중의 숨소리조차 사라진 무대. 유나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후렴에 다다르자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을 모두 실어 노래했다. 그 순간 무대는 무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이자 엄마와 다시 만나는 공간이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짧은 정적 후 관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커졌다. 유나는 조명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성장의 증거였다. 예선 무대가 끝난 후 유나는 대기실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끝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잘했어. 수혁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나는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결과 발표 시간. 참가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리기 시작했다. 긴장이 극에 달할 즈음. 서울예고 유나. 마지막으로 불린 이름이었다. 순간 주변 소음이 사라진 듯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하늘 위 어딘가에 있을 엄마만 보였다. 그날 밤 유나는 수혁과 함께 학교 음악실로 향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이건 무대를 위한 노래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그리고 엄마를 위한 노래였다. 수혁은 조용히 반주를 넣었다. 서로의 눈빛이 교차할 때 유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이 여정의 끝은 콩쿠르가 아니라는 걸. 진짜 무대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라는 걸. 노래가 끝났을 때 유나는 웃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엄마가 떠난 빈자리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노래와 함께 본선 무대를 준비하던 어느 날 유나는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공부에 집중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말해도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마음속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왜 나한테는 이해해달란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잠시 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미소 짓는 엄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이었다. 괜찮아, 유나야. 내가 좋아하는 길이라면 그걸로 충분해. 마치 사진 속 엄마가 말해주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유나는 연습에 더욱 몰두했다. 아버지의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학교에서 수혁은 유나에게 말했다. 너 목소리가 달라졌어. 뭔가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 유나는 웃었다. 이젠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아. 그녀의 노래에는 엄마와의 기억,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음악이었다. 본선 무대를 하루 앞둔 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 유일한 빛은 창밖 가로등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피아노 연습을 마치고 누운 침대 위에서 유나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다. 불현듯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잠든 그녀는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예전 그대로였다. 포근한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익숙한 목소리. 유나야, 무섭니게? 유나는 꿈속에서도 눈을 붉혔다. 응, 너무 무서워.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 엄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혼자가 아니야.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꿈속 풍경은 서서히 피아노 연습실로 바뀌었다. 유나는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점점 커지고 맑고 투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끌어안을 용기가 생긴 듯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었다.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이제 무대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본선 무대 당일 아침 유나는 일찍이 공연장에 도착했다. 무대 뒤편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유나야, 여기야. 음악 선생님의 목소리에 유나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대기실 한쪽에 마련된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다. 그 순간 스탠드 마이크를 점검하던 스태프가 다급히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무대 위 마이크 전선이 끊어졌어요. 교체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예정된 리허설 시간은 코앞인데 마이크가 없다니.
무대 담당자는 말했다. 다른 참가자 먼저 리허설 진행할게요. 유나 학생은 순서 변경됩니다. 그 말은 곧 유나가 맨 마지막 순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무대는 숫자보다 타이밍이 중요한 법.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때 수혁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괜찮아? 내 표정 안 좋아 보여서. 유나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수혁은 유나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 사라졌다. 쪽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제든 너는 너답게 빛날 수 있어. 그 한 문장이 유나의 굳은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다. 비록 마이크는 없지만 자신의 목소리만은 끊기지 않으리라는 걸 믿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유나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객석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그 아래 유나가 서 있었다. 작은 스탠드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다. 무대 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온 세상이 그녀만을 바라보는 듯한 무게였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유나는 첫 음을 뱉었다. 너의 목소리가 세상 끝까지 닿을 수 있다면. 처음 몇 음절은 숨소리와 함께 떨렸지만 점차 목소리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관중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가사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처럼 느껴졌다. 엄마와의 이별, 아버지와의 침묵, 혼자 버텨야 했던 수많은 밤, 그리고 이 순간까지 왔다는 사실. 모든 감정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훌쩍임이 들렸다. 이어 몇몇 관객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나의 노래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조명이 천천히 퍼지며 무대 위 유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눈을 지그시 감은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다.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 울려 퍼지고 피아노가 마지막 코드를 남긴 채 멈췄다. 숨죽였던 관객들이 순간 터져나오는 박수로 그녀를 감쌌다.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누군가는 연신 눈가를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정에 젖어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해냈다는 벅참이 눈물 속에 섞여 있었다. 대를 내려온 유나는 무릎이 풀릴 듯 휘청였지만 음악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겨우 버텼다. 잘했어, 유나야. 정말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유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다. 무대 조명 아래 반짝이던 뺨은 이제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고 깊어져 있었다. 관객들은 여전히 웅성이고 있었고 무대는 다음 참가자의 순서로 넘어갔다. 그러나 유나의 무대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어졌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논하기 이전에 그녀의 진심이 이 무대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런 무대는 심사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무대 뒤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유나는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그 여운은 무대 안팎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관객 중 누군가가 유나의 무대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한국 소녀의 무대에 관객 전원이 울었다. 짧은 영상 클립과 함께 올라온 그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 누구죠? 응원하고 싶어요. 라는 글들이 이어졌다. 유나는 아직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단 하나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끝까지 내 목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지 못한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은 유나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한동안 잊고 있었던 목소리였다. 유나야, 엄마야. 그 말에 유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그 목소리가 이토록 생생하게 들려온 건 몇 년 만이었다.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유나야, 내 무대 봤어. 어떻게든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어. 엄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그때 그렇게 떠나서. 유나는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나랑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유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해, 유나야. 그때 널 두고 떠난 거 매일같이 후회했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어진 침묵. 유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일은 저도 모르게 갈지도 몰라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얽히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수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벤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유나는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엔 놀람보다 안도가 담겨 있었다. 잘 됐네요. 유나가 원했던 거잖아요. 가족을 다시 찾는 것.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수혁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가족이라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유나 씨는 충분히 잘 해냈어요.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오래된 역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녀는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며 손을 조심스레 모았다. 그리고 멀리서 한 여인이 다가왔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걸어오는 모습, 유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엄마.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엄마는 한 걸음씩 다가와 조심스럽게 유나 앞에 앉았다. 유나야,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그랬어요? 그때 나 혼자 남겨두고.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땐 도망치고 싶었어. 너무 힘들었고 당신 아빠와의 갈등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 유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럼 저는요? 당신이 잃어버린 삶의 대가가 바로 저였어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매일같이 널 그리워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알았어.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뒤흔들었다. 어린 시절, 누군가를 기다리다 잠들던 밤들, 학교 행사에 혼자 서 있던 순간들, 그 모든 공백들이 지금 그녀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돌아왔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내 노래를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깨달았어. 유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이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당신이 그리웠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감정들이 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지금은 그냥 너를 안아보고 싶어. 유나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끝을 맞댔다. 차갑고도 따뜻한 감촉.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바람이 불었고 그날의 공원엔 오래된 눈물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유나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무수한 감정들과 씨름 중이었다. 엄마와의 만남 이후 감정의 소용돌이는 더욱 깊어졌다. 어린 시절 방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 한 장 남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조금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다. 긴 문자보다는 짧은 안부와 따뜻한 말 한두 줄. 그마저도 버겁지 않게 다가왔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한 번은 엄마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건 습관처럼 어쩌면 위로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 주 학교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요. 유나 씨에게 노래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유나는 망설였다. 아직 상처가 덜 아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수혁의 말이 이어졌다. 이번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 그 말에 유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밤늦게 그녀는 악보를 꺼내 앉았다. 오래도록 펴보지 않았던 그 종이 위에 자신의 감정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기억 속에 남은 따뜻한 손길. 떠나간 사람, 그리고 돌아온 사람. 감정이 선율이 되었고 선율은 곧 진심이 되었다. 그 밤 유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제 노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곧 왔다. 기다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갈게. 유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작은 진동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무대는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공연 당일 유나는 학교 강당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쓴 가사와 악보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보였다. 교사들, 학생들, 이름 모를 관객들 사이에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엄마였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그녀의 떨리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모든 조명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노래는 제가 오래도록 꼭 눌러 담았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상처를 안고 자라왔고 어느 날 그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오늘 저는 그 용기에 작은 선율을 붙여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음악이 시작됐다. 피아노 전주가 울려 퍼지고 유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노래했다. 외로움과 그리움, 용서와 회한,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가사 하나하나마다 유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다. 노래가 끝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박수가 시작되었다. 그건 엄마였다. 곧이어 강당 전체가 박수로 물들었다. 유나는 그 박수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유나에게 엄마가 다가왔다. 정말 멋졌어, 유나야.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유나는 오래도록 머물렀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회복의 언어였다.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